안녕하세요. 김포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윤종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김포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학교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지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런 걸 좀 개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에 가면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것을 불편한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불편한 절반의 진실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일단 진실은 진실인데 100% 진실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시죠. 이게 뭐냐면 김포 지역의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내신 성적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5개 학교만 일단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A, B, C, D, E 구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90점 이상 A,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 B, 70점 이상이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점 미만은 E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수미양가라고 했던 이제 딱 그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A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입니다. 이게 다 퍼센트예요. 지금 퍼센트. 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일 적은 데가 이제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가 A가 22%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감정중 같은 경우가 가장 A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뭐 전교생의 절반이 A를 받죠. 이거는 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90점 넘으면 무조건 A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1학기 평균을 좀 내보니까 한 37.7%, 40%가 좀 안 되죠. 40%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최하 등급 28%가 있습니다. 수학을 거의 이제 포기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학생들의 비중은 사실 적어요. 뭐 한 10% 초반대입니다. 10%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학생들 다 합쳐봐도 지금 보니까 A등급 받은 학생들보다 적죠. 그죠? 그래서 A등급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학생들이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그대로 고등학교 성적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와는 달리 9등급 상대평가로 내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다 A가 아니고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총 9개 등급으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은 4%, 2등급 컷은 11%, 3등급 23% 이런 식으로 갈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부터 4등급 약간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4등급 끄트머리까지 이게 퍼져서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점 겨우 넘은 학생들은 그 성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4등급 후반대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 똑같이 A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고등학교 와서 A등급이 나오고 누구는 4등급에 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수학을 과연 잘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갔더니 어쨌든 그 중에서 상위 4%만 1등급이 되고 나머지는 2, 3,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성적 그대로 가져가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A등급 받았으니까 나 수학은 좀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진실을 알게 된 거죠.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내가 잘하는 상위 4%, 11%에는 들지 않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는 것도 절반 정도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절반의 진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좀 비교를 할 때 이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연합고사라는 걸 쳤었습니다. 연합고사. 부모님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중학교 3년 과정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을 쳐가지고 요 연합고사 성적하고 내신, 중학교 내신하고 합쳐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죠. 연합고사가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3년 과정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경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간 기말고사가 시험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시험 범위에 있는 거 달달달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 치는 게 전부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능이라는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수능이라는 건 어때요? 내신 시험하고는 많은 면에서 다르죠.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험 범위가 다르죠. 내신은 2, 3개월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도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의 50% 정도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등수학 상이다. 그럼 그거의 한 절반 정도가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뭐 이제 학기별 단위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1, 2학기 걸쳐서 1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기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럼 어쨌든 그 과목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게 된다는 거. 근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한 과목도 아니고 세 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전 범위를 다 보게 되죠. 이 수능 세 과목은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1개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이 난이도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신 시험의 난이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기본적인 사실만 알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하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건 한 20에서 40%.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것을 50에서 한 60%, 절반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학생들이 좀 자주 틀리는 문제가 한 5에서 15%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학교 내신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수능은 총 4단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수능은 점수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로 배점이 구분이 되죠. 근데 4점짜리 중에서도 어려운 4점짜리 있고 진짜 어려운 4점짜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킬러 문제라고 그러죠. 킬러. 학생들 막 죽여준다. 그래서 킬러 문제. 매년 한 2문제 정도, 많을 때는 한 3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1, 2등급이 갈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최고 난이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15분에서 한 30분 사이가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는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있지만 내신이라는 건 50분 동안 보는 시험이고 수능은 100분 동안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한 문제 푸는데 막 2, 30분씩 걸려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20문항을 50분 동안 푸니까 한 문제당 약 2.5분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 한 문항당, 그죠? 근데 수능은 어때요? 수능은 약 3.3분 정도 되겠죠, 그죠? 3.3분. 한 문항당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10에서 20% 정도, 3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문제, 4문제. 나머지는 다 내지는 상 수준의 문제가 30-40%를 차지한다. 그래서 약간 쉬운 건 3점, 좀 어려운 건 4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점짜리에서 좀 쉬운 게 있겠지만 그리고 킬러 문제 한 2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도요. 배점을 이제 20문항이니까 한 문제에 기본적으로 5점씩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달리해요.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플러스 알파 하고 쉬운 문제는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4.5점, 뭐 4.2점 이런 거에서부터 5.7, 5.8, 5.9점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배분을 합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등수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고등학교부터는.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나옵니다. 서술형. 서술형이 보통 한 2문제 정도.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보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뭐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은 서술형이 없습니다. 주관식 단답형만 있어요. 근데 9문항이나 되죠. 끝에 몰려 있습니다.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 문제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내신과 수능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3년 동안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습니다. 이건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과 수학 하예요. 보통 이거는 1학기 때 다 마치고요. 그리고 수학 하는 당연히 2학기 때 다 마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통 과정은 내신 9등급제로 가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1학년 때 이걸 공부하고 나서 수능 상하권 2권을 공부하고 나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일반 선택을 하게 돼요. 일반 선택 과목은 총 4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학년 때 다 하는데 일부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이렇게 4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 내신은 공통 과목과 똑같이 9등급제 상대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아까 수능 과목이 3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원, 수투는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은 당연히 뭐야? 수원, 수투 있으니까 확통과 미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진로 선택에 있는 기하. 요거까지 해서 총 3과목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수원, 수투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수능 시험 범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과연 뭐냐? 요거는 보통 3학년 때 하는데 2학년 때 일부 하는 학교도 있고요.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개설이 되고 어떤 과목은 개설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기하는 수능의 선택 과목에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신을 우리가 성취도를 A, B, C로 나누게 됩니다. 9등급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이거는 뭐 상대평가가 아니라 거의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선택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상대평가를 해버리면은 1등급이 하나도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능 출제도 안 됩니다. 당연히 기하는 빼고.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보통 어떤 걸 선택할까요? 보통 수원, 수투 필수에다가 선택 과목 하나를 확통이나 미적을 하겠죠. 기하보다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의 그 이공계열 학과에서는 확통이 아니라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받아준다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이 총 9과목이나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6과목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으로서 또 학부모님으로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거의 공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제가 질문을 따로 받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잘 나오는 질문 FAQ 1, 2, 3 해가지고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김포고 갈 성적은 되는데 김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김포고냐 아니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한마디로 학생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김포 가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김포 가서 좀 망한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고 김포고를 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학생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김포고를 가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 무조건 가는 게 좋다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학생의 멘탈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포고에서는 내신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정말 자기가 중학교 때는 상상도 못 해볼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고 또 회복 탄력성이 크고 이런 학생들은 김포고를 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칫 공부에 흥미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멘탈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영수 기본 실력입니다. 자, 중학교 때 봤더니 얘가 국영수가 상당히 약하고 암기 과목을 잘해서 내신이 좋아. 그러면은 김포 가는 거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암기 과목보다는 국영수 실력이 내신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기본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거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창하게 좀 말씀드리면 가치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유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3년을 우수한 애들에 둘러싸여서 지내고 싶다. 그 부분에 가치를 둔다 그러면은 비록 좀 내신 성적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김포고를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거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각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수능 준비. 이것을 얼만큼 내가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김포고 선택의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학을 절대로 수능을 봐서 가지 않고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김포고가 자칫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신을 따는 면에서. 그런데 정시,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데는 오히려 김포고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김포고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수능 형태로 나옵니다. 이건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수능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김포고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이거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고등학교 2번 다닐 것도 아니고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은 선행 진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즉 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행학습의 질에 초점을 맞춰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뭐 수원 수투까지 많이 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퀄리티, 질을 살펴보면은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유형 문제집에 뭐 스텝 B에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상태로 공부를 했다. 이러면은 그 선행학습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잊어먹고요. 다시 해야 됩니다. 대충 훑어보는 걸로 뭐 2번, 3번 이렇게 보는 거 소용이 없고,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의 그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이게 더 잘 다져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을 하더라도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 한 번 하는 것이 나중에 기억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잊어먹더라도 금방 재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서 고등학교 예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드리자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수학 상하권 정도까지 하면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 뭐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뭐 많이 공부해서 나쁠 거 있나요? 그런데 그 많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질로서 많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양만 많이 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선행학습을 할 때 기본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얇은 유형 문제집 요거를 병행해서 같이 공부를 해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만 이렇게 이론만 쭉쭉 훑고 나가는 식의 공부는 하지 말고 유형 문제집을 한 권을 같이 풀면서 같이 따라 나가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수학을 3학년 때 처음 이제 그 예습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수원, 수투까지 다 마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1년 정도의 선행을 하되 기본서 유형 문제집으로 질을 추구하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 정시가 40%로 확대된다는데 수학도 내신보다는 수능 위주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요거는 근데 사실 이미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공부를 생각하지 마라. 특히 수학은 요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신 공부 따로 있고 수능 공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정시 40% 확대,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모든 학교가 다 40%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주요 16개 대학 정도가 정시로 40%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학교들은 여전히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높고, 수시는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 관리도 사실은 소홀히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내신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정시가 40% 확대된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수능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절반의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 3가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김포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기출문제를 좀 몇 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들만 모았어요. 그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학은 영어와 달리 교재나 범위가 학교 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A 학교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B 학교 갔다고 해서 무조건 만점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교재도 다르고 시험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만점 받은 학생은 저 학교 시험지 풀어도 거의 다 맞을 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별로 난이도 차나 선호 유형이 있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수학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걸 그냥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운양고와 장기고 문제를 골라왔는데요. 어떤 유형이냐면 기본적인 이론에다가 약간의 변형만 해서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혹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잘 알고 필수 예제 정도 풀 수 있으면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에 접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이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하나로 나오지 않고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2차 함수입니다. 이것이 직선 예하고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럼 이걸 그려가지고 직선 예가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고, 그래프의 교점이 곧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서로 연립해서 푸는 것으로서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뽑은 것이 일명 진위 판단형 문제입니다.
보기에 한 기억, 니은, 디귿 3개의 어떤 명제를 주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일부에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이 문제를 완벽히 맞출 수가 없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죠. 요 2개는 알겠는데 하나를 좀 아리까리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은 걸려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학교마다 안 나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것만 뽑았는데도 1학년 거에서 이렇게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포고가 이런 유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포고에서 이 진입 판단형 문제가 보통 3문제 혹은 4문제까지 나왔어요. 2학기 때는.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런 진입 판단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수능에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도 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기가 참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는 가나다 3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황, 이거를 찾아봐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유형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일단 문제가 좀 길죠, 이런 거는. 그래서 한참 읽어야 되고 보기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진입 판단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구성하고 찾아내는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오면 배점이 다 높죠. 여기도 보면은 배점이 6점에 가까운 서술형 문제와 비슷한 비중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꼭 맞춰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도 빨리 나갔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문제에서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상황을 하나 정의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독해력도 필요하고 추론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롭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증명과정 채우기 형태입니다. 증명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증명은 문제에서 해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칸을 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맞춰봐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들어갈 거를 이렇게 객관식 보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주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갈 식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 식들을 다 곱하면 뭐가 되냐, 거기다 1 넣으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거의 이건 주관식이죠.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몰랐더라도 이걸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했구나 하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역시 독해력이 필요하고 논리적 추론 능력, 이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몇 가지 시험 출제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 2문제를 제가 골랐는데 학생들이 보면 좀 알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우리가 부등식 할 때 이 과부족이라 그래가지고 부등식의 활용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뭐예요?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접원입니다. 내접원. 그래서 이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접원 그리고 내심 이런 거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거는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따로 배우질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써먹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잊어먹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생들은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중학교 때 학습 결손이 있지 않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서 있다 그러면 그거를
메꾸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하지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중학교 과정은 복습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좀 메우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습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김포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배점이 5.9점이죠. 문제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배점이 높으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2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그 2차 함수의 어떤 대칭성이라든지 최대 최소에 관한 이런 특성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 풀이 과정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경우가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었더니 이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풀어야만 답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고난도 문제, 뭐 심화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내신에서 한 등급이라도 더 높게 확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보다는 질이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에도. 내신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내신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의 본질을 알지 않으면 풀 수 없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진짜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김포고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이게 김포고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59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 굉장히 긴데 이 문제는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그리고 뜬금없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꼼수도 있긴 한데 정확히 풀자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꼼수로 풀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두 넓이의 이제 비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무려 배점이 7점이고 뭐 서술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정규에서 뭐 이런 거 나오면 푸는 학생들이 뭐 한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1등급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도에만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준비 잘 하셔서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